Let's go. Twinkle, twinkle, little 빛이.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little 빛이. It's gonna be alright. 내가 바래왔던 상상 모두 이루어진 나의 작은 little prince. 밤부터 별이 반짝 놀랄 것 같아. 친구들아 웃어봐 반짝. 눈물을 는 나만의 비밀. 오늘 저희 공주들이 들려드릴 것은 공주들이 좋아하는 책, 음악, 드라마,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공주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돌아왔어요. 기대해주세요. 짜릿한 느낌 커왔던 소원 내가 이룰 수 있어 소피 소피 living the beat 소피 소피 living the beat 다양하게 외쳐 twinkle 사랑스러워 소피 소피 living the beat 소피 소피 living the beat 주문을 외워 twinkle 사랑스러워 baby 오, 공주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보네요. 다시 이렇게 같이 라디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빨리 듣고 싶네요. 그럼 첫 번째 코너를 맡은 주의 공주는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나요? 저는 첫 번째 코너로 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위로라는 주제와 가깝게 느껴지는 책들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르의 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드라마는 로맨스를 좋아하는데 책은 약간 감동적인 게 좋더라고요. 약간 더 집중이 잘 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자주 읽을 것 같아요. 저는 호러 장르의 책들이 좋더라고요. 안 지루하고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동화책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릴 책은 앙투안 드 생텍쥐 페리 작가님의 어린 왕자, 다자이 오사무 작가님의 인간 실격, 그리고 윤정은 작가님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입니다. 각각의 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어린 왕자 빼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들어봤어요. 읽어보고 싶었지만 글씨가 너무 많아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책 어린 왕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 앙투안 드 생텍쥐 페리. 이 이야기는 한 조종사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조종사는 어렸을 적 코끼리를 삼킨 보아빈 그림을 그렸지만 어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자로만 보았어요. 코끼리가 보이도록 다시 그렸을 때 비로소 이해했지만 어른들은 그림 대신 공부를 하라고 말했지요. 시간이 흘러 조종사는 비행 중 사막에 불시착하게 돼요. 그곳에서 그는 양을 그려달라는 한 소년을 만나요. 조종사는 여러 번 양을 그렸지만 소년은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상자 안에 양이 있다고 그린 그림에 소년은 비로소 만족했어요. 이 소년은 자신을 어린 왕자라고 소개했으며 조종사는 대화를 통해 소년이 다른 별에서 왔음을 알게 돼요.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별과 바움밤나무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장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장미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으로 별을 떠나 여행을 시작한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거치며 권위, 허영심, 술, 사업, 형식적인 일상 등을 집착하는 어른들을 만나 그들의 어리석음과 공허함을 경험해요.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여호와의 만남을 통해 길들인다는 것, 즉 관계의 의미와 책임,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요. 여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깨달음을 주었지요. 여호와의 만남 후 다시 여행하던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조종사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조종사와 함께 지내던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사막에서 만난 뱀에게 부탁하여 결국 별로 돌아가요. 이렇게 어린 왕자와 조종사의 만남은 끝을 맺으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조종사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빈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실 때 어른들은 모자라고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나 경험이 있나요? 네, 저도 그림을 예쁘게 그렸는데 아빠께서 잘 알아보시지 못하셔서 슬펐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지하게 쓴 편지인데 아무래도 어려서 그런지 잘 전달이 안 됐는지 부모님이 보고 웃으셔서 좀 슬펐던 일이 있었어요. 제 주변 어른들은 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에서 어린 왕자는 장미를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을 것 같나요? 저는 홀로 지내는 행성에서 유일한 친구여서 그랬던 걸로 생각해요. 행성에 장미가 있는 게 신기해서 그 장미를 간직하고 싶어서이지 않을까요?
유일한 자신과 같은 생명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장미 꽃말이 사랑 열정 존경인데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린 왕자의 장미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네, 저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가족들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인간 실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실격 다자의 오사무. 인간 실격은 일본 문학의 대표적 작가 다자이 오사무가 자신의 삶을 반영하여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 요조는 어릴 적부터 진정한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갔고 그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광대처럼 행동하며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소외감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점점 그는 알코올, 약물, 여성관계 등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며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들며 결국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실격의 상태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저는 인간 실격에 대해 찾아보다가 한 뉴스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그 뉴스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8월 4일에 한국일보에서 번역가가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는 희망과 위로의 작가라고 말한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어요. 그 기사 내용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그 기사 내용 중 이 책으로 만나는 다자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에서 불안하고 고독했던 청춘의 화신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청년들, 특히 학생들에게 그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기필코 자신을 더럽혀선 안 됩니다. 라고 당부한다. 유 번역가는 자신은 질풍노도의 청춘을 보냈으면서도 그 시기가 소중하고 헛되이 보내선 안 된다고 말하는 작가의 존재는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처럼 힘을 얻었던 위로의 말이 있나요? 괜찮아, 다음에 잘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위로가 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했던 말이 가장 위로가 됐어요. 저는 이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대본을 쓰기 어려울 때 친구가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줬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자이 오사무 작가님의 친구였거나 지인이었다면 작가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당신은 책이 훌륭하기 때문에 많이 글을 써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써주고 들려주면 좋겠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작가의 친구였다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작가님에게 제가 사랑을 줄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은 메리골드 마음세탁소입니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윤정은. 이 작품은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끌리듯 찾아오는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세탁소의 주인인 지은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세탁기 안에 넣어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곳에서는 실제 옷이 아닌 사람들의 지친 마음과 얽힌 감정들을 세탁하고 치유합니다. 이야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에피소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을 잃은 사람, 상실을 겪은 사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등 저마다의 고통과 상처를 가진 이들이 등장하고 지은은 그들에게 말 대신 조용한 공간과 따뜻한 차를 주며 손님들이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기억들을 지워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네, 저는 진짜 제가 싫어하는 친구랑 친해서 같이 놀았던 기억을 삭제하고 싶어요. 저는 크게 다쳤었던 기억을 삭제하고 싶어요. 저는 전 남친과 사귄 기억을 잊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런 기억들을 지울 수 있는 세탁소가 있다면 얼마 정도의 기억을 지울 것인가요? 저는 5,100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10,000원은 좀 비싼 것 같아서요. 저는 한 2만 원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100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비싸면 그냥 제가 잊으려고 더 노력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책을 주제로 선정하면서 고민도 됐어요. 책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소개한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듣고 어떠셨나요? 제가 책을 잘 안 보는데 지혜공주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저도 책을 안 좋아하는데 흥미가 느껴지고 잘 전달이 돼서 좋았어요. 저도 주의 공주가 소개를 해줘서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싶어요.
책이 사실 펼치기가 어렵지 막상 펼치면 정말 재미있는 책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나만의 최애 책을 찾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 텐데요. 릴리 알렌의 Somewhere Only We Know와 달담의 물핀 여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 walked across an empty land. I knew the pathway like the back of my hand. I felt the earth beneath my feet. Sat by the river and it made me complete.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tired and I need someone to rely on. I came across a fallen tree. I felt the branches of it looking at me. Is this the place we used to love? Is this the place that I've been dreaming of? Oh, simple thing, where have you gone? I'm getting old and I need something to rely on. And if you have a minute, why don't we go talk about it somewhere only we know? This could be the end of everything, so why don't we go somewhere only we know? 반짝이던 계절 시작 종소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 뛰어가게 그리운 목소리 어설픈 인사가 계절의 시작을 알렸네 안녕한 이름에게 이 편지를 보내 서둘러도 낡았던 신발과 시절을 담은 의자 소리 안녕 이제는 일기 속에서만 간직할게 부르던 계절을 여름의 소리와 그 시절은 참 닮아있네 부르던 오후와 그리웠던 초록빛 시간은 물빛 여름 속을 헤엄치는 한가하는 계절 속으로 우리가 있던 파도 위로 가자. 네, 이번에 제가 노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많이 들었던 노래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 좋아요. 제가 소개해 드릴 노래들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랑 호미들의 기아, 조승연의 드라우닝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버엔딩 스토리랑 드라우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다 들어봤어요. 저는 드렁닝만 들어봤어요. 네,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노래들이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노래는 네버엔딩 스토리인데요. 이 노래는 2002년도에 부활이 부른 노래인데요. 원래는 추억의 노래라고 불릴 만큼 어른들이 잘 아시던 노래였는데 요즘엔 아이유 씨가 커버하신 것 때문에 저 같은 10대들도 이 노래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리메이크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표현력이 좋으시고 가사의 전달력이 더 풍부하신 것 같아서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그럼 먼저 노래를 듣고 와볼까요?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에게 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저는 아이유 씨가 커버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저도요. 네, 그러시군요. 이 노래는 발라드이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느낌의 노래예요. 아주 감동적인 노래랍니다. 맞아요. 가끔씩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요. 저는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이런 가사가 감동적이고 좋더라고요. 저는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라는 구절을 좋아해요.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노래로는 호미들의 기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은 먼저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넌 날 못 잡아 난 지금 운전면허증 없이 타는 기아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 쓰리고의 광박의 피박 지금 내 친구들끼리만 벌고 있잖아 넌 좀 있길기 바빠 돈 번다는 놈들의 지각덕에 계속 불어터져가 나의 지갑 물 좋을 때 놓줘야 한다면 물 빠진 곳에서 하는 게 뻘짓 좀 하다가 안 되면 뒤져 예쁜 애들처럼 할 게 많을 것 껍질 분명 래퍼들만 탐험한다 하는데 주엔 없더라 어쩐지 그냥 내가 다 죽이고 올라갈 그때서 편하게 두 다리 뻗지 어김없이 탈이 이제 내 옷 벗는 것보다 더 시원히 옷 아주머님 딸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 굳이 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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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party though 항상 웃겨나지 내 자리 메모장에 적힌 출근은 라이터 또 날 빨거나 가지 또넌 내가 하는 걸 따라하다가 넘어져 통내 방내 바라지 줘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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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놀다가 버리고 내가 다 주워 내 통장에 바지 go 하루는 듯한 띠그지 어제는 세탄 띠고 clean 여긴 다 비슷한 옷들 뿐이 내게 다 비싼 것만이 너네는 뭐가 좋아 단연 비싸 너네는 뭐가 그리 좋아 디셔 이런 내 통장에도 없어져서 나는 딱 톤이 아니면 싫어 많이 보여주자 내내 티셔름이 알려주자 내내 인을 걸음이 멈추지를 않아 씨 마음이 지워지질 않았지 아니 pain 이건 아니니 게임 잘못들은 발빼 너도 나왔으면 해 네,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늘 이 노래는 2024년 후반대에 나온 노래라서 아주 유명하지는 않지만 랩을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선 아주 유명해요. 또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자만감으로 가득 채워있는 가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랩이나 힙합 노래를 좋아하는 편이고 호미들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여서 이 노래가 저의 최애 노래랍니다. 원래 유명한 노래는 아니었는데 SNS에서 한 사용자가 이 노래로 춤 챌린지를 만들고 나서부터 유명해졌어요. 노래랑 잘 맞는 춤과 힙한 느낌의 쉬운 동작 덕분에 더욱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릴스에서 춤을 본 것 같아요. 동작이 쉽고 재밌어서 따라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했는데 너무 빠르고 발음이 정확하게 안 돼서 좀 어렵더라고요. 가사도 다 외우고 연습해서 성공해보고 싶네요. 아린공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호미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호미들이 무슨 뜻이면요. 2000년생 3인조 힙합 그룹인데요. 이름 뜻은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는 뜻이고 영단어 호미스를 한국어로 바꿔서 호미들이 됐대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빨리 다음 노래도 소개받고 싶어요. 다른 노래는 뭐예요? 다음 노래는 조승연의 드라우닝인데요. 이번에는 노래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내 맘이 안 주는 나를 더 깊게 붙잡아 Oh I'm drowning It's raining all day I can't breathe 네, 조승연의 드라우닝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고 드라우닝 즉 익사라는 가사로 미련을 표현하는 곡인데요. 2023년에 나왔고 조승연님이 군대에서 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화제가 되어 인기를 얻게 되었고 몇 주간 노래방 인기 차트 1위를 달성하고 있어요. 처음엔 잔잔한 발라드 느낌이다가 점점 높아지면서 지르는 듯한 고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노래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어봤어요. 절절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카페나 식당 가면 한 번씩은 꼭 들리는 곡 같아요. 오, 많이 들어보셨군요.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진 남자의 슬픔과 후회가 담긴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헤어진 남자의 분노 같은 게 느껴졌어요. 고음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졌나 보네요. 저도 아린 씨처럼 약간 미련의 후회가 남겨진 느낌이 있었어요. 네, 채미 씨는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리고 저는 더 깊이 빠져도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돌아와 줄래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그 정도로 헤어진 연인이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사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You're taking my life from me 라는 가사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직도 전 애인에 대한 감정이 사로잡힌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노래 소개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전 조승연의 드라우닝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알고 있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노래여서 골랐어요. 저도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가장 좋았습니다. 잔잔하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는 듯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찾아보고 소개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조승연 씨의 다른 히트곡인 해가 될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해가 닿지 않는 그 밤 난 거기 있었지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들을 외면한 채 새어든 빛이 보여 문틈 사이 오해요 피어난 호기심 견딜 수 없어 해요 들여다보니 네가 보여
모여 참았던 기억 쏟아져버려 질문은 시작이 돼 우린 해가 될까 너는 해가 될까 나를 부셔 어쩌면 해가 될까 눈이 부신 얽혀버린 공간에 얽혀버린 마음들 I don't wanna stop it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드라마입니다. 제가 보고 가장 재밌었고 인상 깊었던 드라마를 추천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들 중에 좀 슬프면서도 재미있었던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를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서울 도심에 수상한 호텔이 있고 천년 영업에 숙박한 사람이 없고 왜냐하면 산 사람은 안 받으니까 귀신만 묵는 그곳에 인간 지배인이 왔다. 알고 보면 심약한 남자 고객 응대를 할 수 있을까? 외모와 달리 객박한 사장을 어찌 감당해야 할까라고 내용이 담긴 드라마인데요. 점점 특이하고 감당이 어려운 귀신이 올 때가 있지만 남자 지배인은 잘 참아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귀신이 호텔에서 사는 드라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드라마를 풀로 보진 않았지만 종종 인터넷에 뜨는 짧은 영상들로 호텔 델루라라는 드라마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인가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아서 인상 깊은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장만할처럼 죽은 자들이 찾아오는 호텔의 주인이 된다면 착하고 귀엽게 생긴 귀신은 잘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귀신처럼 무섭게 생기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유령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귀신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무서운 마음은 들겠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요. 저도 귀신이 무섭긴 하지만 내 호텔에 쉬러 와줬으니 어떻게든 잘 응대할 것 같아요. 내가 장만원인데 만약 내 호텔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라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왕 호텔에 왔으니까 잘 쉬어가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아무리 죽은 사람이 쉬러 가고 싶은 거는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죽었다고 만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전 기쁠 것 같아요. 전 슬프긴 하지만 다시 만나서 아주 반가울 것 같아요. 저는 슬플 것 같아요. 거기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 드라마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저는 귀신이 무서워해서 별로 보고 싶지는 않네요.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시간이 난다면 보고 싶어요. 이번에 또 소개할 드라마는 도깨비인데요. 도깨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부를 찾아야지 죽을 수 있는 남자. 불결의 고통에 힘겼던 어느 날 신부라고 주장하는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대책 없이 삶을 파고드는 소녀 정령 신부를 만난 것이냐, 그럼 이제 소멸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내용을 가진 도깨비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들어본 적도 있고 많이 봐봤어요. 저도 어릴 때 이 드라마를 자주 봤었어요. 저는 호텔 델루라라는 드라마처럼 짧은 영상만 보고 풀로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은 도깨비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계속 사랑해 주실 건가요? 저는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에는 나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터키 범키의 미치게 해와 세이에스 로코펀치의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yeah. 두루둥두. 스타라따따. Yeah.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빛 날 미치게 하는 걸. 그러다 손잡을 때면 느껴지는 이 떨림 계속 네 생각에 멍 때리잖아. 뭔지 몰랐는데 Oh my god 널 보면 이젠 좀 알 것 같아. 네 표정 자꾸 생각나잖아. 살짝 보이는 그 입술도 상냥했던 말투도 자꾸 날 미소 짓게 해. Ooh, You make me feel alright. 이제는 고백할게 숨겨왔던 나의 마음을. Love is you, love is you, love is you, love is you. 어떤 말로도 널 표현 못해 cause my love is you.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간지럽게만 느껴지던 눈빛이 이제는 익숙하단 듯이 웃음 짓지.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날 부추기지만 아직은 무거운 구두에 뒷굽 차라리 벗어버리고 싶은 이 밤의 끝. 손을 내밀어줬으면 해. 맨발로 너에게 뛰어갈 수 있게끔. 복잡하기만 한 하루에 매 시간 머리를 굴리지만 난 hey, 지금에서야 깨달은 건데 결국 다 버려지고 너만 남아. yeah. 지난 봄에는 널 우연히 봤고 더 이상은 우연이 아니었으면 해. 스치기만 했던 너의 손을 잡고 어떤 길이라도 같이 걸었으면 해. 네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Love is true. I need you. Baby 너에게 하고픈 말 내가 못다 한 말.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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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Love is true. 이번 코너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철판에 구운 맛있는 삼겹살, 2번 바삭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치킨, 3번 뽀얀 국물에 깍두기와 함께 먹는 시원한 돼지국밥. 아, 너무 어려운데요? 전부 맛있어 보여요. 1번 삼겹살? 땡.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3번 뽀얀 국물에 깍두기와 함께 먹는 시원한 돼지국밥입니다. 공주들은 돼지국밥을 어떻게 드시나요? 저는 깍두기 국물을 풀어가지고 밥도 같이 말아가지고 김을 올려서 먹는 걸 좋아해요. 따로 먹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돼지국밥은 매운 깍두기랑 같이 먹던가 매운 소스를 넣어 먹기도 합니다. 돼지국밥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베스트 3위에 드는 음식이에요. 저는 돼지국밥을 먹을 때 일단 국물을 먼저 먹습니다. 국물 한 입 먹으면 일단 이 돼지국밥이 얼마나 맛있게 요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돼지고기를 한 번 먹어봐요. 너무 질기지도 않고 덜 익지도 않은 정도 적당히 조리된 돼지고기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맛있는 돼지국밥에
돼지국밥의 국물과 건더기를 3분의 2 정도 먹고 나면 깍두기 국물을 돼지국밥에 넣어요. 그리고 밥을 말아서 깍두기하고 같이 먹어요. 그러면 적당히 느끼했던 돼지국밥이 깍두기 국물에 만나서 시원해져요. 이렇게 돼지국밥을 먹으면 행복해진답니다. 그런데 공주들은 돼지국밥을 먹는 방법도 지역마다 다른 것을 알고 있었나요?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지까진 잘 몰라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돼지국밥을 먹는 방법이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돼지국밥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었다고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돈코츠 라면이 유행하면서 돼지국밥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졌대요. 체인점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은데요. 묽은 국물, 맑고 가벼운 맛, 담백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해요. 보통 돼지국밥은 사골을 버리지 않고 따로 두었다가 나중에 우려내고 있는 사골을 건져낸 뒤 따로 놔둔 사골을 넣어서 진한 국물 맛을 내요. 수도권에서는 육수를 낼 때마다 새 사골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먹나요? 일단 전라도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라도에서는 돼지국밥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일단 하나는 순천식 돼지국밥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라도에서 일반적으로 먹는다는 애호박 돼지국밥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살코기가 아닌 돼지 머릿고기, 선지, 내장 등이 들어가는 국밥이 많대요. 이 돼지국밥이 순천식이고요. 전라도에서는 거의 순천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독특한 국밥인데요. 맑은 국물이 특징이고 다대기가 올라가 있어 풀어서 먹는 게 일반적이래요. 다른 지역과 달리 살코기가 들어간 국밥을 파는 곳이 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호박국밥, 애호박 돼지국밥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국밥보다는 찌개에 가까워 애호박 돼지찌개라는 이름이 영업하기도 한데요. 이 애호박 돼지찌개는 애호박과 돼지고기를 채 썰어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어 얼큰하게 끓여 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 맛있겠죠?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세미공주가 소개해주는 곳을 같이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경상도는 육수를 24시간 끓이는 곳이 많아요. 제대로 된 육수를 24시간 끓여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구와 경북은 머릿고기를 많이 사용해요. 머릿고기는 돼지 머리에 발라낸 혀와 볼 등을 말하는데요. 육수와 콜라겐이 풍부해요. 그래서 국물이 고소하고 녹진해요. 부산에는 돼지국밥 스타일이 여러 개요. 고기만 넣고 육수를 내는 곰탕 스타일, 뼈만 끓이는 설렁탕 스타일, 그리고 내장 스타일이 있대요. 부산과 울산에서는 소면 대신 우동사리를 넣어주는 집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동사리보다는 소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돼지국밥이라는 요리는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돼지국밥은 한국 전쟁 이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돼지뼈를 우려낸 육수에 돼지고기, 밥 등을 넣어 끓인 국밥입니다. 특히 부산과 밀양에서 유명하며 지역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밀양 돼지국밥은 1938년 밀양의 무안장터에서 시작해 100년 역사와 전통이 있대요. 부산 돼지국밥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설이 유력해요. 첫 번째는 밀양 기원설인데요. 부산에는 밀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국밥집이 100곳이 넘는데요. 엄청 많죠? 그래서 부산이 밀양과 가깝고 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밀양에서 왔을 거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부 기원설이 있어요. 북한의 함경남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먹던 음식이 돼지국밥이었대요. 6.25 전쟁 때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건너오면서 부산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때 돼지국밥의 조리법을 같이 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와, 돼지국밥에 대해 이렇게 깊고 많은 역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채미공주가 말해주어서 더 재밌어요. 그럼 채미공주의 최애 돼지국밥집은 어딘가요? 돼지국밥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제가 옥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돼지국밥집들은 소개해드린 어디냐면 저는 티나우스 근처에 있는 국밥땡장이라는 곳과 옥천 순대국밥을 가장 좋아해요. 국밥땡장은 프랜차이즈라 여기저기 있는 집이에요. 이 국밥집은 둘 다 깍두기가 맛있는데요. 국밥땡장은 건더기가 많고 고소한 맛이고요. 돼지국밥이 돼지의 비린 맛이 없고 간도 잘 맞아요. 옥천 순대국밥은 간이 잘 맞고 돼지 비린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옥천 순대국밥이 좀 더 국물이 진한 느낌, 국밥땡장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정말 맛있겠네요. 채미공주가 돼지국밥집에 대해 알려줘서 더 맛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음식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도 문제로 내볼 건데요. 맞춰보세요. 1번 어묵튀김이 들어간 매콤달콤 떡볶이, 2번 과일이 가득 올라간 알록달록 팥빙수, 3번 오독오독 씹히는 일품인 닭발. 저는 닭발을 좋아하니까 3번 닭발이요. 저도 닭발을 좋아해서 닭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팥빙수를 좋아해서 2번 팥빙수? 정답은 3번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인 닭발이었습니다. 닭의 발을 사용하고 양념이 아주 얼얼하지만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음식이에요. 제가 닭발을 처음 먹은 건 4, 5학년 때쯤에 언니가 닭발 떡볶이를 시켜서 먹게 됐는데 엄청 매웠어요. 그런데 그 끌리는 맛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닭발은요, 닭의 발에서 손톱이 있는 발끝을 절단하고 남은 부위로 만든 요리인데요. 닭은 달걀에서부터 고기와 내장까지 버리는 부분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닭발의 발목 아래에 해당하는 부위로 뼈가 얇은 연골의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씹히고 껍질은 콜라겐과 같은 결합 조직 단백질이 붙어 있어 쫀득쫀득한 식감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닭발을 먹어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자주 먹었어요. 처음 먹어본 경험은 어렸을 적 큰아버지 집에 갔을 때 큰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저는 처음으로 먹었던 게 한 5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4학년쯤에 언니가 시켜줘가지고 같이 먹었었어요. 요즘에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먹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닭발을 처음 먹어봤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엔 좀 매웠지만 점점 먹을수록 괜찮아지고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생긴 게 조금 징그러워서 제대로 못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고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저의 최애 푸드가 돼버렸어요. 저는 처음에는 모양새 때문에 조금 꺼려했지만 먹고 나서 너무 맛있는 맛에 그 이후로 제 최애 음식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닭발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2가지 먹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직화는 주먹밥을 만들어야 돼요. 주먹밥을 다 만들었으면 주먹밥에 닭발을 올려서 한 입 먹고 계란찜을 한 입 먹고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꼭 복숭아만 음료수를 마셔줘야 돼요. 그러고서 국물 닭발은 주먹밥을 만들어 국물에 찍어서 닭발이랑 같이 먹고 또 계란찜에 먹고 그러고 나서 국물에 라면 사리를 넣어줘야 돼요. 음료수를 먹어주면 닭발이 맛있게 먹기 끝.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처음 닭의 발을 음식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 동물의 발을 먹는다는 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낯설어서 닭발을 못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닭발이 사랑받는 음식이지만 닭발을 먹는 문화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경제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가 닭발 섭취를 권했다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2023년 3월 21일 국민의일보 배고픈 국민의 닭발 먹어라. 역풍 맞은 이 나라. 기사에 따르면 이집트는 한국 등 아시아권과 다르게 식자재보다는 반려견의 살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닭발을 먹으라는 말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닭발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는데요. 무려 3000년 전에 중국 춘추 전국 시대 기록에 등장한다고 해요. 진나라 때 편찬한 춘추에 따르면 제나라 왕은 닭발을 좋아해요. 앉은 자리에서 닭발 1000개를 먹어 해치웠다고 해요. 과거에 중국인들은 닭발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찼다고 믿었대요. 닭발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정말 놀라운데요? 어떤 나라에서는 닭발을 식재료로 취급하지 않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귀한 식재료로 여기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문화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다니. 그러게요. 음식 하나를 대하는 느낌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공주들은 지역별로 닭발 먹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닭발은 무려 회로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닭발회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닭발회는 신선한 닭발을 뼈로 발라내서 참기름, 다진 마늘 등으로 버무려 담백하게 먹는 요리입니다. 잘 모르시죠? 비슷한 음식들은 들어봤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오, 닭발을 회로 먹는다는 건 처음 들어봐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맛없을 것 같아서 안 먹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닭발이 맛있는 지역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옥천입니다. 옥천 어디에 닭발 맛집이 있나요? 옥천은 금장로에 있는 닭지고 발골, 줄여서 닭발인데요. 여기서 닭이 아니라 닭인 점을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뼈가 오독오독하고 살도 더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매운데 계속 끌려요. 사장님이 서비스도 잘 주시고 친절해요. 친구들과 갔었는데 닭발을 매워하니까 복숭아맛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신 적도 있고 친절하게 인사도 잘해주시고 음식도 맛있어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친절하시고 서비스 음료수를 주셨어요. 저는 거기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들으니 가보고 싶네요. 저도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은 이게 다이지만 이 음식들은 한 번쯤은 꼭 드셔봤으면 좋겠습니다. 티켓틱에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듣는 노래랑 홍윤아의 고기고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매운 게 안 땡기면 안 맵고 밥 있는 건 어때요? 오늘은 밥이 좀 별로면 빠겠고 양식인 샌드위치도 마요네즈 케첩 마리나라 선택지는 많지만 결국엔 꼭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배는 고픈데 이것저것 따질 게 많네 말이 쉽지 나랑 나 사이에 끝없는 신경전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간단한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이 시간을 기억해요 미련보단 웃음이 간단하고 즐거운 선택일 테니 내일도 만나요.
공주들이 전해드리는 책, 드라마, 음식, 음악 잘 들어주셨나요? 여러분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에 관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지막 노래 듣고 공주들은 꿈나라 속으로 갈게요. 공주들은 떠나볼게요. 안녕히 계세요.